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산업안전 지도사 똑똑하게 준비하기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12월 한 중순이 돼가면서 산업안전 지도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상 펜이 안 들렸던 분들, 그런 분들, 또 이제 산업안전 기사가 3회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와 연계돼서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도사 안땅도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뭐 유튜브 이제 시청 시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예전에는 강의 영상보다 이렇게 준비하기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면 요즘 들어서는 강의 영상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뭐 1차, 2차, 3차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제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입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조회수 안 나오면 바로 티난다. 공부하는 채널이고 공부방 채널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구독자 한 500명 정도일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어찌됐든 열심히 공부하고 반복해서 보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준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인입되신 분들 이제 12월에 와가지고 내년에는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볼까? 라고 다짐을 하거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거나 또는 이번 올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왔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뭔가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거를 공부라고 정하신 분들, 즉 이제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너무 좋을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사 안땅 채널을 조금 배제하고 얘기를 좀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 공부 시간, 준비물, 동기, Q&A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자, 1차 인터넷 강의 꼭 들어야 하나요? 이제 제 채널에 유입되신 분들은 이제 굳이 안 들어도 된다라는 거를 잘 아시죠? 왜냐면 인터넷 강의보다 어떻게 보면은 도사 안땅의 강의를 좀 더 재밌어 하시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조미료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영상을 처음으로 도사 안땅이라는 사람을 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1차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그냥 인터넷 산업안전 지도사 치면은 파워링크로 해가지고 관계되는 인터넷 강의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못해도 한 1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강의를 들었었던 적이 있고, 네, 저는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 광고를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맨 위에 있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왜냐하면 요즘에 인터넷 강의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강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건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일단은 OT 영상이나 교수님이 이제 샘플 영상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보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나한테는 도사 안땅한테는 맞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정반대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성향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데 기호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생긴 사람한테 듣는 게 집중이 잘 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나는 말이 좀 빠른 사람한테 들어야 집중이 잘 돼. 또는 나는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를 많이 넣어주는 사람, 지루하지 않게 강의하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 정말 전문 지식을 어렵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좋아. 이거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강의 들으시면 정말 추천해드린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추천은 곧 뭐예요? 바이럴이다. 예. 저도 제 입으로 제 강의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일까봐. 왜냐면 저는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고. 자, 컷!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의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네이버에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 1차 치셔가지고 1차 단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이 교수님이 정말 전문가 같아, 내가 이분이랑 같이 하면 합격할 것 같아 라는 분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1차 강의를 들어봐야 2차 강의, 3차 강의도 들을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부터 미리 그 강의를 들을 거면 그 학원이나 그 인터넷 강의를 해주고 계신 강사님이나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랑 맞는지, 나랑 호흡이 잘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1차 강의 꼭 들어야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로 나오고요. 총 75문제가 90분 동안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산업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총 120문제를 보는데 2시간 반인가? 그러면은 거의 180분, 200분 가까이를 5과목 120문제 푸는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꼴랑 50문제 줄었는데 시험 시간은 2배 이상 줄었단 말이에요. 9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CBT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다가 컴사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까지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럼 보통은 아무리 빨리 마킹한다고 해도 5분 정도는 빼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은 85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한 5초 정도 만에 문제를 풀고 쭉쭉쭉 넘어가야 75문제를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기출이 반복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끔 기출 문제만 외워서 시험 보러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 적이 역사가 없습니다. 대신 밑에 나오는 보기 지문 있죠. 1, 2, 3, 4, 5번 여기에 해당하는 지문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반복돼서 나오는 지문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게 왜 틀린 건지 이게 왜 맞는 건지까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90분, 85분 안에 75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입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는 문제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가 아니라 시간으로 보통 줄여버려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버리는 게 뭐가 있어요? 수능. 시간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기출 회독을 하더라도 10회독 이상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법령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조금만 하면. 제 강의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 강의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법령 강의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아서 법령 강의 일주일 안에 1차 산업안전보건법 일주일 안에 끝내기 미션을 해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다 듣고 문제를 풀었을 때 80점이 나오는 거를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강의니까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왜요? 키워드만 잡으니까 2013년도 문제가 지금 나올 것 같죠? 나오는 거는 진짜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1번이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최근에 이슈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그 산업안전보건법 교재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23년까지의 문제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기출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13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14, 15, 16년도까지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20, 21, 22, 23, 24 여기가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라고 하면은 뭐예요? 출제 범위죠. 자율안전 확인 인증이라든지 안전인증이라든지 안전검사라든지 유해위험 물질이라든지 특별관리 물질이라든지 허가대상, 금지대상 이런 물질들 어려운 거 헷갈려서 죽어버릴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1차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이 출제 영역이 여기서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법령은 또 특이한 게 뭐 논문이라든지 일반 서적이라든지 기본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문도 법령을 틀은 거지 뭐 숫자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만 회독수를 늘려도 1차 법령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무난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1차 2과목 산업안전 일반 같은 경우에도 법령이 반 그리고 뭐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 일부분 그리고 계산 문제 일부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2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령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법령의 연장선이긴 한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규칙은 항상 메인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준규칙에도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숫자들 빵꾸난 거 넣기 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 계산, 불신뢰도 계산 그리고 뭐 MTBF라는 가용도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용도 계산, 불대수 계산 이런 신뢰도 위주의 계산들이 다양한 공식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매해 출제가 되는 거고 숫자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대입할 줄만 알면 계산기 사용만 할 줄 알면 정말 쉽게 풀어낼 수가 있고 처음 보는 문제라도 역산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업안전 일반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80점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문제였던 게 이제 기업진단지도였는데 기업진단지도는 꽈락으로 유명합니다. 경영학이 있고 산업위생공학이 있고 산업심리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과목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도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점 넘는 거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40점을 넘기가 힘든 이유는 제가 그 경영학 1강에 OT로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1차가 들어가는데 1과목, 2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 반복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 반복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반복이 돼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것만 들어가도 굉장히 어렵고 뭐 중고 결핍, 중고 오염 그리고 뭐 직무 분석, HR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다른 거 80점 맞아도 40점 맞아가지고 40점이 안 넘어서 꽈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니까 1차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1차를 합격해야 2차에서 동기부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지금 뜨문뜨문 하고 계실 분들도 계시고, 두려워가지고 펜도 못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1차 합격을 하면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성취감과 함께 초능력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쉽게 2차 준비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단과가 있는 기업진단 지도만 있는 그 강의만 들어보시든지, 샘플 강의를 다 들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교수님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의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교수님, 그 분야에서 전문가분이 개념부터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올라가겠죠. 단점이라는 것은 시간 활용이 떨어진다. 왜? 강의 듣는 것도 제가 시간이라고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한 글자 더 보고 한 글자 더 외우고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예 접근조차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학원에 돈 맡기고 들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질문에는 제가 들으셔라, 듣는데 꼼꼼하게 어떤 강사를 선택할지를 여러분들이 그 OT 영상이라든지 샘플 영상을 충분히 보고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블로그랑 유튜브 200% 활용하기인데요.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요즘에는 서로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하신 분들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강의를 하고 계시고, 블로그를 통해서 글로 문제 1차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단군 일에 가장 공부하기 쉬울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검색 포털 사이트에다가 모르는 거 불대수 계산 이렇게 치면 계산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는데 저 사람은 조금 다르게 풀 수 있거든요. 또 C라는 사람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찌됐든 정답으로 가는 과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거를 보면 그게 결국에는 내게 된다. 왜? 여러 사람 거 보면서 내가 반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유튜브 보는 거는 무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추가적으로 내고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거의 재능 기부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너무 좋다. 자, 다음으로 교재는 어떤 거 봐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컴CBT 무료 무제한 무야호 이렇게 써놨는데, 네, 교재는 기출 문제를 반복하실 거면 기출이 잘 돼 있는 컴CBT를 보시면 되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인터넷 강의 듣는 그 교재를 구매하셔야 되고, 도서 한땅 유튜브 채널에서 1강부터 마지막 완강 27강까지 함께 하겠다 하면은 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뭐 기본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연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기사 그 기본서가 있었어요. 엄청 두꺼운 거. 거기에서 제가 보는 거는 문제 풀이한 거, 이게 어디서 나왔던 내용인지 이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 개념을 누가 첫 장부터 3페이지부터 나는 이제 여기부터 달달달 외우면서 넘어갈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뭐 기본서 위주보다는 기출 풀이 위주의 문제집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도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 풀이가 먼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학습이나 개념 정리해가지고 개념을 추가로 넣어놓은 상태고, 제가 교재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타도 많을 거고 오류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강의로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를, 제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이제 말로 제가 이해한 거를 말로 풀어 설명하기 저는 더 쉬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제 교재에는 무조건 강의가 딸려 있는 거고, 그 강의를 저는 유료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올리는 겁니다. 일종의 감사의 표시죠. 네, 아무튼 뭐 지금 제 교재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시간이죠. 공부 시간은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요? 이제 12월에는 공부를 안 하실 것 같고 1월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 1월부터 3월 29일까지 총 3개월, 꽉 채운 3개월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2월은 28일 한 3일 정도가 빵꾸가 나죠. 그 시간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꽉 채운 3개월이 아니라 좀 모자른 3개월이다. 그러니까 2달 한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며칠이에요? 한
70일에서 80일 정도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그랬을 때 1차에 투입되는 공부 시간은 저는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시간 문제를 풀든지 강의를 보든지 회독을 늘려가는 방법을 쓰든지 그 방법에 따라서 1차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2시간이면 충분해요. 2시간 이후부터는 유희입니다. 유희. 내가 문제 맞추는 즐거운 행동. 내가 좀 전에 공부한 거 뒤돌아서도 안 까먹는 방법. 근데 그거는 글이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이는 거지, 그거를 옆에 노트에다 적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적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남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3시간이 총 공부 시간은 3시간부터 뭐 5시간까지 보통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인 분들은 2시간은 1차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1시간은 기준 규칙을 하루에 5개씩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1시간에 5개 암기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 20개씩 외워보자 라고 했을 때 20개 외우는데 딱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10개 외울 때는 1시간, 5개 외울 때는 1시간이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목표로 하지 말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1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만화책 펴가지고 5개만 외워보자고. 5조. 그러니까 뭐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이런 식으로 외워보자고. 그 다음 날에는 전날에 외운 거 플러스 그 다음 조항부터 외우시면 되겠죠. 그렇게 1시간은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은 1차 기출 회독 플러스 기준 규칙 하루에 5개씩 이렇게만 해보자고요.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촉박하고 뭐 공부할 의욕이 많이 없고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1차 객관식 문제 푸는 거고, 그렇게 머리를 조금 데펴놨으면 그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딱 5개씩만 5개의 조항만 외워버리자고요. 그렇게 해서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5개만 외워도 돼요? 하루에 5개면요 한 달에 20일 공부한다고 했을 때 100개의 조항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 분야만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기준 규칙에서 봐야 되는 조항 수가 한 300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300개 정도 외우는데 60일이면은 2달이면은 다 외워버리죠. 기준 규칙. 이제 걸어다니는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딥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은 계속 보다 보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이랑도 연결해야 되고 우리 공법이랑도 연결해야 되고 코샤 가이드랑도 연결해야 되고 표작이랑도 연결해야 되니까 이 한번 확실하게 외워놓고 있으면은 연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대충 눈으로 만화로 보고 이거구나 이러고 넘어간 사람들은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확실히 기준 규칙은 외우고 넘어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다. 그럼 2시간 하면 되겠죠. 1차는 2시간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2시간 이상은 낭비다 라고 생각합니다. 5시간 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에 3차까지 우겨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차, 2차를 시간 배열을 조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한 6개월 정도 25년 도전자분들이랑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6개월 전부터 이거 미친듯이 해야 됩니다. 이거 죽어라 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 당장 외우고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강의 들으면서 편하게 어떤 내용이 있구나 한번 훈련 정도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눈으로 가서 찾아가가지고 본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많은 시간은 또 아니에요. 기간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지 실제로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뭐 하루에 5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런 분들은 이런 영상 안 봅니다. 완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만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어찌됐든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루에 시간으로 사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1시간 내지 2시간을 꼬박꼬박 채워서 기간으로 6개월 채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공부 시간을 2배로 늘려버리면 그 기간을 따라잡는 건 1도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조금 많이 확장해놓고 확보를 해놓는 게 이제 1월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 거 강의만 듣다가 안 듣다가 뭐 바빴다가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포기를 할까 말까 이 공부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동안의 기간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루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고 1차는 2시간 공부하고 그 외의 거는 그동안 안 했었던 거, 밀어놨었던 공부를 채워나가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준비물 봐야겠죠. 준비물은 제가 달력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맨날 얘기를 드리는데, 달력에다가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X를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줄로 긋든지, 공부한 날 이렇게 없애라 그랬죠? 지워버리라고, 삭제하라고. 왜? 내 머릿속엔 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X를 칠 날은 내가 공부를 한 날이니까 내 몸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기숙사 시험 보는 분들이 머리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손이 움직여서 썼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안에 쌓여 있는 건데, 어디서 어떤 서랍을 꺼내야 될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력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의 해결됐고 교재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달력도 해결이 됐네요. 시간도 해결됐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죠 뭐. 자, 이제 Q&A 시간입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는데, 좀 길게 아니면은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스케줄 짜는 방법이라든지 계획 잡는 거라든지 이런 좀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세요. 메일. 제가 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메일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다 코멘트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됐든 수험자였고 지금도 수험자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조금 빨리 시작한 것 뿐이지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강의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 강의는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단순히 읽어드리는 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상황 설명, 좀 재미있게 포장, 지루할 틈이 없는, 항상 웃으면서 강의를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제 타이틀 자체도 도사 강의를 바꾸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질릴 만한 타이밍, 한 30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45분이 되면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 타이밍에 좀 이슈가 될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환기를 시키는 거죠. 공부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또 한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아껴놨다가 얘기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대본 없이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재밌는 사진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제 당직 근무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4시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3시 반쯤에 씻고 나가는데, 어제는 뜨거운 물에 좀 몸을 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나는 물이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한 30분 동안. 우리 남자들은 5분이면 씻는데 30분 있었으니까 몸이 아주 벗겨질 때까지 뜨거운 물을 맞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출근하려고 막 이제 머리를 못 말렸는데 막 전화가 여기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오고 관리사무실에서도 오고.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 차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떨어져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뭇가지들이 좀 떨어졌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차인데 이만한 나무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사진이?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구멍 나 있고 찌그러져 있고, 여기는 아예 눌려가지고 들어가 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 하는 말로 아부하라고 하잖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항상 이벤트가 있고. 이런 나무 맞아본 적 있나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 차 안에도 나무까지 문 열었더니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나무랑 치워주셔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사진 좀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개박살 날 뻔했는데 요 위에 요거 때문에 그나마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찌그러졌으면 유리까지 깨졌을 텐데 유리도 안 깨졌고.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가 살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질릴 만한 타이밍에 관계되는 썰들을 좀 많이 넣어드려요. 근데 그거를 좀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강의 자체를 제가 잘하거나 뭐 딥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뇌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이건 외워 이렇게 해서 뭐 암기법을 따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지러운 부분을 좀 제대로 긁어줄 수 있고, 그리고 강의 하는 방식이 조금 지루할 만할 때 정신 한번 바짝 차리게 동기부여하는 말들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강의라고 해가지고 제 195강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어제 결산을 해보니까 195개 1시간씩만 해도 195시간이잖아요. 여러분도 질려서 못 봐요. 그죠? 그래서 강의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배속을 1.5배속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농도가 진하다. 1시간, 같은 1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이어도 제 1시간은 2시간 반 정도가 녹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도사 안땅을 선택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이 나신 분들은 2차 입문 강의 들으시고요. 2차 심화 강의 들으면서 1차 법령이랑 기업 진단 들으시면 돼요. 다시 2차 입문 강의를 먼저 맛배기로 공부하기 전에 그냥 맛배기로 한번 쭉 들어놓고요. 그거 다 듣는데 12시간이면 듣거든요. 하루 종일 나 오늘 스터디 카페 갈 거야. 스터디 카페도 가봐야 그리고 자기가 편한 곳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거리가 멀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차 타고 가면 되니까. 나를 편안하게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유목민 마냥 돌아다니는 게 맞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그런 데는 약간 부담스럽고 비싸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찌됐든 스카를 가든 도서관을 가든 귀에 이어폰 하나 들고 가서 도사 안땅 입문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심화 강의는 교재가 없으면은 들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꼭 구매를 하시고 심화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제작을 잘 할 수 있다 그럼 교재 굳이 필요 없습니다. 강의만 듣고도 어디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라고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만의 서브노트로 정리하시고 교재는 필요 없어요. 근데 서브노트 정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험 범위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줘라 하는 분들은 교재를 꼭 구매하세요. 교재를 구매하시면 그 교재의 커리큘럼에 맞게 교재 구성에 맞게 강의가 지금 다 올라가 있고 보강까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법령을 하겠다 오늘 법령을 마스터할 거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법령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기업진단 오늘 마스터 하겠다. 기업진단 좀 오래 걸려요. 한 달 이상 걸려요. 다 깨닫는 데까지. 법령은 일주일이고 기업진단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다 깨닫는 데까지. 산업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얼추 2달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1차 기출풀이는 혼자 스스로 하시면 되겠죠. 회독수를 늘려가시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1차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고 그렇게 합격하신 다음에 맛볼 수 있는 성취감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차 준비 서브노트 하는 거 제 기본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브노트를 더 잘 정리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교재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거고 제가 강의하기 편하도록 편집을 해놓은 거지 뭐 대단한 내용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본인만의 서브노트 만드는 것까지 하시면 2차 시험 보시고 나서 2차 합격 발표가 나면 3차 때 훨씬 수월하세요. 근데 내가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 내가 내 스스로 정리를 안 해본 사람은 남의 교재로는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들을 그 합격 못 시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뭐 어떤 강의를 들을 건지 어떤 교재를 선택할 건지 이런 하나하나가 다 선택이고 누군가가 정해주고 이것만 보면 된다고 하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 기호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그걸 믿고 집중을 해서 공부 시간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확보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서 구독자 한 2,500명 정도 되고 회원 가입자 수가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00명이신 분들은 진짜 진심이거든요. 한 6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 분이고 따라오신 분이고 공부를 막 이렇게 쓰면서 안 하셨더라도 제 영상을 강의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랑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랑 경쟁하려면 시간을 더 많이 쓰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하루를 이제 주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앞뒤로 뭐 출퇴근 앞뒤로 많이 함축 요약해가지고 뭐 점심시간을 활용하든지 조금 눈치를 보더라도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든지 메모지 같은 데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좀 머리가 개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사 안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